재수생이세요? 전 재수했습니다. 네. 예. 재수하신 기간 동안 뭐하고 지내셨는지와 또 출마하시게 된 또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지난번 이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당시에 김종식 현직 시장이었던 김종식 후보하고 46대 54로 제가 경선에서 떨어져서 지난 4년 동안 3년은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전라남도 출연기관인데요. 원장직을 수행했고 계속 수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목포시 시장에 도전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나하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6.4 지방선거에 목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현재 뛰고 있습니다. 저는 목포시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만 29부터 시원을 시작해서 현재 28년째 목포시 살림살이를 둘러보고 또 목포시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요. 28년의 과정에서 물론 저도 지방원으로서의 많은 노력과 활동을 했지만 산업구조의 대변화 또 정치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목포가 인구 감소 그리고 또 재정 고갈 그리고 또 산업 침체라는 세 가지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전남 서남권의 거점 도시로서의 목포가 갈수록 그 역할과 위상이 추락될 수밖에 없다. 이걸 반전시키기 위한 인구 대전환 그리고 재정 대전환, 산업 대전환의 카드를 들고 목포시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28년 동안 정치를 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대전환에 필요한 시기를 또 만드신 또 네. 장본인도 하시잖아요. 네네. 시장에 출마하시면서 그에 대한 통찰한 반성도 좀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그간에 시의원 3번, 도의원 2번을 엮었고 최근 이제 10년간은 사회서비스원 원장 그리고 박지원 국회의원 비서관 이런 일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지난 시기 공인으로서 지방의원 역할을 하면서 시정에 대해서 최대한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비판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만은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산업 고도화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도시 발전에서는 지방원 개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지금까지 목포시정이 보다 인구 증가 또 산업 활력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함께 공통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만 계속 아니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무한반도 통합 프로그램이 가장 큰 공약 중 하나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은 이 목포 신안 무한이 통합 얘기가 나온 지가 10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꽤 네. 오래된 일인데 네. 그동안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예. 실험을 못했단 말이에요. 네.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목포 무안 신안 통합은 총 6차례 시도를 했고 6차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의 일방적인 어떤 통합 의지, 통합 짝사랑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신안이나 무안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점, 걱정하는 점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목포 MBC에서 통합에 관한 무안 국민들의 여론조사 또 신안 국민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에는 무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통합 찬성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신안의 경우도 찬성이 43, 반대가 45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신안군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통합의 향배가 바로 결정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차례 지난 시기에 실패의 교훈을 잘 우리가 생각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 서남권 또 목포 무안 신안 무안반도가 통합을 통해서 행정 대효율화를 이뤄내고 또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태로 개별 각계약진하다 보면 인구 감소, 심지어 지방 소멸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현재
목포 무안 신안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하나의 생활 공동체고 사실상 하나의 경제 공동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만 나눠져 있고 칸막 행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칸막 행정이 서남권 광역 발전, 서남권 종합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남 광주도 이렇게 대통합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전남 광주의 통합이 어느 정도 통합특별시장 선출로 결실을 맺는다면 이것에 이어서 곧바로 전남 서남권에서 목포 무안 신안이 통합 시동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시의 지위와 권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남 광주 통합을 할 경우에 특별시의 지위를 주고 거기에 걸맞는 특별한 권한을 주시고 그다음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제시했듯이 이렇게 3개 시군 이상이 미래를 향해서 통합을 추진할 경우 광역에게는 특별시의 지위와 권한과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기초 단위에 대해서도 일상적이고 기존의 통합 지원 방식이 아닌 특례시의 지위와 권한을 주고 거기에 걸맞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대개편 또 통합을 이끌어내는데 주요한 행정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시의 시판 3대 과제를 꼽는다고 꼽으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를 내리겠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지속적으로 청년 인구가 집중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5년 12월 31일자로 20만 30명이 목포시 인구입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2,7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신안군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어떤 특별 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됨으로써 신안군으로서의 인구 이탈 현상도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감소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고 꾸준히 노력이 왔습니다만 보다 더 강력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산업 쇠퇴 문제입니다. 과거에 목포시 내에 목포시청을 제외한 민간 기업에서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들,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다 이런 기업들은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소멸했거나 또는 다른 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 산업단지 또 산업시설은 인근 신안, 해남, 영암, 무안등지 즉 목포 주변으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목포시에서 일자리는 산업단지는 인근 시군에서 이렇게 광역화 현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목포시의 공동화 현상과 목포시 인구 감소 현상, 목포시 내의 이런 산업 쇠퇴 현상을 어떻게 상쇄하고 또 거점 도시로서의 지금까지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인가가 최대의 과제가 되었고 그런 점에서 목포시에서는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풍력 허브로 구축을 해서 산업 쇠퇴를 극복하고 두 번째로 목포 시내에 농공단지와 일반 산업단지 해서 총 산업단지가 3개가 있습니다만 소규모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 목포시 삼양동에 월산 삼계뜰 30만 평을 산업단지로 개발을 해서 기업 유치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 위기 문제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같은 고민이기도 합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큰 폭의 교부세 감소 그리고 도시 내에서는 지방세 감소 그리고 단순 반복적 일회성 행사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좀 재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고 걱정하지 않는 시민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목포의 제일 큰 현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후보들마다 다 지금 그 후보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떤 정책을 내놓고 내는 그런 게 없이 일괄적으로 같은 말만 거의 다 하고 계셔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그 다른 후보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달성도 저기 그 유달산 밑에 서산원금도 아니 저 그 죽교동에서 올라가
죽교동 달성동이 맞죠? 목원동이라고 지금 불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옛날에는 달성동이나 달성동에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으로는 다 구도 그자 원도심. 옛날 맞습니다. 예. 골목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골목길을 어떻게 보존하면서 주거 생활 같은 거 그런 건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목포는 이제 근대 역사가 좀 담겨 있고 네. 역사가 오래다 보니까 이른바 구도심 또는 온도심이라고 불리는 그 세태 징후가 명확한 그 주거 지역이 유달산 주변으로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달산 앞쪽 이제 목포역에서 유달산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방금 말씀하셨던 죽교동, 달성동, 무안동 이런 쪽에 해당되고요. 또 유달산 후사면 이른바 바다 쪽하고 연결된 곳이 이제 대반동, 서산동, 옹금동 이쪽 지역이 가장 역사적으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 저층 주거 지역 밀집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산 옹금동 쪽은 이 이른바 해변 풍광이 좋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건축 주택 재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만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달산 앞쪽 이른바 시내 쪽이라고 말씀드리는 유달산과 목포역 사이에 넓게 펼쳐져 있는 이 주택 지역에서는 이른바 일제 시대에는 조선인 중심으로 거주 지역이고 저층 밀집 지역인데 이쪽에는 이제 문화 시설이 상대적으로 더 적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도 골목길 문화 축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가장 발전적으로 들어왔다고 치면 게스트하우스 정도나 이런 상대적으로 이런 숙박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옛 정치가 남아 있고 또 그런 분위기들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 지역은 그런 상대적으로 저층 주거 지역 또 낡고 오래된 이미지가 있습니다만은 깨끗하고 정원한 정주 환경이 있는 정감 있는 마을로 갖고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살릴 의향 계시죠? 100% 있습니다. 네. 네. 아까도 제가 뭐 비슷한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 재정비 말씀하시니까 네네. 그 목포시 같은 경우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를 하고도 매칭 예산을 수립 못해서 뭐 이렇게 이월을 하거나 또 혹은 그 순세계 개념으로 이렇게 집행 못하는 예.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 근본적으로는 이제 목포시를 발전시킬 전략 산업에 대한 계획과 구상이 좀 부족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후보님은 목포시를 앞으로 살리려면 어떤 전략적인 그 산업 구조를 가져야 됩니까? 신성장 동력, 신산업으로는 결국엔 목포 신항을 해상풍력 전용 부두와 그다음에 해상풍력 전용 부두의 물건, 소위 말하면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고 그런 인력들 양성, 육성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해상풍력 배후단지를 시급하게 조성을 해야 됩니다. 부지는 있습니다만은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부두는 있습니다만은 전용 부두가 아닌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허브로서의 이 기능과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요. 두 번째로 지금 해남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컴퓨팅 센터, 그리고 LS 전선, 그리고 한전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MOU까지 체결된 상태입니다. 최종 확정 또는 최종 착공 시기까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포를 둘러싼 주변에 거대한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춘 목포시에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삼양동의 월산 산계 월산 들녘의 어떤 그런 산업 단지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필요한 용지를 제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가 안 되면 솔직히 말하면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세금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산업, 그 다음에 AI, 데이터,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 기업들을 최대한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산업 분야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관광 분야입니다. 목포의 3대 주력 산업은 조선업, 수산업, 관광업이 지금까지의 산업이었습니다. 그중에 조선업은 이제 대형 조선은 현대사모와 대한조선이 역할을 해오고 있고요. 중소조선은 일반적으로
FRP 어선, 선박, 그리고 철부도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여객선, 여객과 차량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런 선박, 그리고 이제 레저, 보트 선박 산업이 있는데요. 목포는 골고루게 분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향후에는 대형 선박이 고부가치 첨단 선박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은 현대사무와 대한조선의 좀 역할이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레저 또는 어선들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포가 친환경 선박을 현재 실증 시범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선박 메카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두 번째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산업에서는 목포가 김 수출 1위 도시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1조 3,300억 원의 김을 수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 효자 상품 1위입니다. 그러면 1조 3,300억 원의 김을 수출했는데 그중에 목포시에서는 얼마치 수출했느냐? 2,261억 원어치 김을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목포시에서 김 공장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김 산업이 좀 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장 용지를 공급하고 또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목포 수협이 중견 식품기업인 오리온과 합작으로 목포에 대형 마른 김 공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 내 대창식품이라는 회사에서는 오리온과 조미김 공장도 동시에 2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대기업도 이 지역으로 들어와서 지역 기존의 기업들과 상생형 김산업 발전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도 고부가가치 수산업으로 김 수출 산업을 더욱더 2배 이상 늘리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관광 분야인데요. 관광 2025년도에 해상 케이블카가 목포 제1 효자 상품입니다. 70만 명의 관광객, 75만 명이 정확히 관광객이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81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근데 1년 사이에 5만 명이 좀 감소했어요. 케이블카 제가 회장님을 찾아뵙고 어떤 이유입니까? 어떻게 앞으로 대안을 세워야 됩니까? 하니까 케이블카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영원히 관광객이 케이블카 손님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케이블카 손님이 점진적 감소 현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제2의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목포가 케이블카와 연동되어서 케이블카에 이어서 수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목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결국엔 복합 컨벤션 센터,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관광객 유치 핵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의 친환경 선박 산업,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김 산업, 그리고 관광업의 마이스 산업화를 통해서 현재 목포가 당면하고 있는 산업위기, 경제적 어려움, 또 재정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들 보면 거의 정책은 이제 색깔은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목포 시민들께서 우리 후보님을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후보님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어떤 점이 이제 더 차별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예, 저는 행정학 박사입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의원 3번, 광역의원 2번, 그리고 세 번째로 직접 420명의 직원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지휘하는 사회서비스 원장을 3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과 그다음에 의정 경험과 행정 경험 3박자를 고루 갖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도 좋은 역량과 좋은 경험 또 좋은 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과 명확히 차별화된 점은 행정 정책 역량과 의정 경험과 경영 경험을 동시에 갖춘 후보로서 시민들께 곧바로 업무를 배우는 시간 없이 바로 행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제 최대의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좋은 구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이것을 4년, 그러니까 임기가 지금 4년이면 시작하면 네. 4년 안에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사업 내용을 1번 산업단지 개발, 2번 복합 비즈니스 컨벤션 센터 개발, 3번 목포항 물류 개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서남권 지도를 보면 인천항, 평택 당진항, 군산항, 목포항이 4대 항이 서남권의 무역항입니다. 여기서 대중국 물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이 인천항입니다. 인천항은 배후 단지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물류들이 인천으로 중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고 이제 평택 당진항으로 또 딱 분산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중국의 전자상거래 물류, 이른바 B2C 물류가 처음으로 군산항으로 들어왔는데 1년에 2024년 한 해 동안 700만 건의 전자상거래 물류 건수를 처리했고 100명의 고용을 창출했고 100억 원의 부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목포는 아직 광주에서 만들어주신 기아 자동차 1년에 45만 대를 목포 신항을 통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철강은 광양에서 만들어서 3호로 들어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물류입니다. 그런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전자상거래 물류를 하여튼 목포항에서 반드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목포항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렸는데 네네. 목포항이 1897년에 지금 개항을 맞습니다. 하는데 예. 지금 인천, 부산, 인천, 그 다음에 목포였단 말이에요. 원산항 다운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목포항이 73태예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규모적으로 확장성이 적기 때문에 하고 네. 단체장이 지금까지 무관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네. 목포항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한 방안은 목포 한 군데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예. 옆에 인접에 있는 무안, 신안, 네. 또 영암 이런 시군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어서 지금 이게 목포항을 개발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 것이지 네. 그런 방안 없이 전혀 없이 그냥 목포항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확대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닌지. 이제 그 목포항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해양수산부 말로 해양항만청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서 항을 개발하고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는 해양수산부 해양항만청의 파트너로서 목포시 발전 또 목포 시민의 그런 여러 가지 복리 증진을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고 목포 해양항만청에서 해양수산청이 그걸 시민의 의사와 시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항만 기본계획, 연안 관리계획에 목포의 비전과 정책을 담아내는 노력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요. 또 이제 아까 제가 말미에 보고 말씀드렸던 이 전자상거래 물류 개발은 아직 하지 않고 있고 목포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목포 기존의 단체장들이 한 번도 노력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규로 개척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전남 지역 단체장들이 그 산업단지들 많이 만들었어요. 네네. 100% 채운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네네. 여기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만드시다가 어떤 형식으로 채우실 거예요? 네, 목포는 산업단지가 이제 기존에 3개가 있습니다요. 여기 농공단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양산업단지, 그 다음에 세라믹 산단이라고 해서 그 세라믹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단지가 있는데 단정 농공단지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됐고 다 분양이 다 진작 끝나 있고요. 대양산업단지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었고 100% 분양이 돼 있습니다. 다만 분양 이후에 분양 대금을 납품하지 못해서 분양이 계약 해지되는 또는 연체 상태에 걸려있는 곳이 한 3군데에서 5구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은 100%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라믹 산다는 면적이 좁고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세라믹 업종이 좀 제한돼 있어서 분양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조성된 지가 이제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 입주업종 제한을 조정을 해가지고 현재는 90% 이상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포 시내에서 있는 기존의 산업단지는 분양이 문제는 되지 않고요. 제가 아까 산계 월산 들녘에 30만 평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시내에서 존재하기는 어렵고 외곽에 약간 좀 있어야 할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공업사, 예를 들면 그러니까 두 번째로 재활용품 선별, 수집, 또는 이렇게 재생하는 이런 재활용 산업 분야, 그다음에 그래서
자동차 대표적인 그 과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포의 특성상 도서지하고 과거 연결되기 때문에 물류 창고들이 좀 많이 필요한 영역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직접적으로 제가 이 기업 수요 조사를 지금 최근에 수행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과거 대양 산단을 개발할 때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시내 이 공장 용지 수요가 그럼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외지에서 들어오려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수요가 사실 긴 공장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왜 목포가 긴 공장이야? 해나 만도진도 널려 있고 땅값 싸고 그런데 핵심은 긴 공장 입지 요건 핵심은 1번이 물, 2번이 노동력 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목포시에서 직접 사용하셔서 주암댐 물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 세척 공정이 가장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식품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군 단위에서 대규모 긴 공장이 존립을 하지 않거나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른바 근로인력 확보 문제가 여전히 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자동화된 공정으로 운영되는 제품 생산이 아니고 약간의 노동 집약적 산업 유형입니다. 조선업하고 비슷합니다. 김산업도 사람 손을 많이 타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최근 신성장 동력으로서 해상풍력의 전후방 산업,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이런 공정이 실질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을 때 그 지역의 부품과 또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지역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의 수산업은 결국에는 연근의 업, 연안업이 아니고 기르는 양식업입니다. 그래서 수산양식 기자재를 목포 생산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선창 그물지 위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수산양식 기자재 집중 도시가 부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 대한민국에서 양식은 제일 많이 하고 대한민국 수산물의 60%를 전남에서 생산해내는데 이에 필요한 기자재는 전부 다 부산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산양식 기자재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다음번 시장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목포가 지금 KTX 2단계 공사가 막바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여기서 KTX를 타면 서울까지 2시간 반 주파인데요. 이제 2시간 10분대로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러면 사실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됩니다. 그러나 교통비는 별도의 문제고요. 현재도 KTX하고 SRT가 같이 들어오는데 주말에는 사실 티켓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관광객도 많고 그러는데요. 모든 분들이 동일한 지적인데 목포 관광객은 있다. 그러나 머물지 않는다. 가장 많은 지역. 그것은 사실은 순천이나 대구마찬가지입니다. 목포만 안고 있는 게 아니라 공통의 문제니까. 네, 아이고 천만 다행이네. 공통의 문제고요. 지금 이웃수도 숙박업소 한 70%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남관광 전체가 위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워낙 전라남도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셔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요. 아까 재정 자주도가 낮아서 사실은 목포가 여기까지 사업을 할 것도 못하고 국비 반납도 아까 나오고 하는데 재정 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어차피 지방원을 많이 하셨고 하니까요.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가장 현실적인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제 한 4가지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이 윤석열 정부 교부세 약 400억에서 500억이 감액돼서 내려와요. 그래서 교부세를 정상적으로 과거로 환원시켜줘야 되는데 정부가 좀 해줘야 할 일입니다. 정부도 바뀌었기 때문에 교부세 재원을 빨리 좀 정상화시켜줘야 된다는 거고요. 정부에 건의하는 거 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게 신도시 개발해야지 땅 팔아먹고 거기다가 건축 허가 내고 아파트 짓고 공장 지어서 재산세가 지방세의 핵심 세수거든요. 재산세가. 목포가 재산세 증가가 없어요. 왜 없냐. 산업단지 개발해서 땅을 팔거나 공장을 지어야지 재산세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또 그게 만들어져야지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주택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재산세가 들어오는데 그게 안 돼요. 목포가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무려 10군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합치면 3만 가구도 넘습니다. 3만 가구까지는 2만 5천 가구 됩니다. 서산 온금지구, 임성지구, 신용 2차, 3차, 목양, 그 다음에 유달 경기장 부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10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도 최근 3, 4년 동안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 코로나, 건축비,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경기 둔화 이런 이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방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증가나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자체 세원 발굴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지방 소도시고 어마어마한 의미의 대기업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바 크게 세금을 내는 것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주민세 걷어가지고 직원 월급 줄 수도 없는 형편인 것이 오늘의 그 세수, 지방세 세입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안은 어쨌거나 가외돈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약간의 다른 호주머니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도 목포가 그렇게 아주 지금 많다. 잘하고는 있습니다. 고생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재작년까지는 한 연간 5억 정도 거둬왔어요. 얼마 안 돼서. 작년에 이제 10억 넘었다는데 좀 약간 너무 적은 것이 현실이고 좀 대폭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세 부분은 그렇게 그 자체가 시 재정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교부세 정상화, 그다음에 지방세 확충, 세원 발굴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쨌거나 AI 에너지 신성장벨트, 서남권 인구 50만 신성장벨트를 만들겠다. 이것이 정부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목포시가 하여튼간에 배후도시로서 또는 거점도시로서의 교육, 주거, 문화 환경을 잘 정비해서 인구가 늘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세수 확충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후보님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해가지고 인구 이주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것은 극히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게 뭐 AI 컴퓨팅 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구가 늘어날 만한 그런 소지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보통 해상풍력 이쪽에서 시작을 본격적으로 목포항과 이제 만든다고 말한 그 해남 화원산단 대한조선협회 붙여가지고 LS전선에서 거기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쪽 항을 통해서 해상풍력 같은 뭐가 됐든 간 장비들을 그 다음에 해상풍력 여러 가지 설비들이 나가게 됐을 때 이른바 공사, 건설 단계의 공사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먹고 살고 또 자녀를 키우고 생활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관리 단계겠죠.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필요한 인력에 필요한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과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도시의 임무인데 그걸 해남은 해남대로 10만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보고 목포시는 이미 도시 환경이 다 준비되어 있고 이미 정주 환경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다 새롭게 그런 일자리에 투여되는 분들의 주거 욕구, 생활 욕구에 맞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능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게 배후 도시 기능입니다. 그걸 왜냐하면 해상풍력의 생산지는 발전단지는 신안이나 해남 바다에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바다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밤에는 퇴근해서 주거하고 자녀도 키우고 또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포시가 이 광역화된 경제 공동체에서의 거점 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그걸 또 하도록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네네.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사업을 신재생 에너지 말고 네. 또 다른 어떤 제조업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정주 인구가 늘어나지. 맞습니다. 지금 다른 그 외에 어떤 그 건설 인력을 잠시 임시적으로 한다고 그런 것은 정주 인력이 인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산업 활성화 전략 중에서 해상풍력과 AI 반도체 분야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현재 목포의 3대 주력 산업,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게 뭐니? 라고 말씀하시면 조선업, 수산업, 관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존의 조선업은 당연히 벌크선 중심이고 어선, 그 다음에 철부도선,
이런 것들이 목포는 항구도시등이 골고루게 이렇게 편제되어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조선업의 발전 방향 또 새로운 고부가 가치 인력의 투입은 그런 친환경 선박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인력이 양성되고 투입돼야 됩니다. 당연히 목포권에는 조선공학과가 다 있고요. 대학들도 인력이 양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조선업 분야는 기존 이제 조선업도 좀 더 고부가 가치 조선업으로 이제 발전해야겠죠. 당연히 단순한 화물선 수준에서 그건 이제 목포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선업 자체도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산업은 이제 김산업만 아까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김산업은 계속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고 수요도 확실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산 가공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 정주 인구 늘리는 핵심 방안입니다. 제가 이제 그 그만 혼자만 하지 마. 나눠서 해요. 저는 조금 한 번만 더 하고.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 제가 내가 한 번만. 후보님 예. 차도 드세요. 아니 너무 진지하게 질문하시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강성희 후보님한테 대처할 수 있는 지금 방안을 만들어 주입사 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지금 이게 지금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질문을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할 수 있을 때 이걸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 준비하시라는 거 지금 하는 거지. 맞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김공장 아까 말씀하시고 그는데 김공장에 세척하는 그 물이 세척수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주안댐에서 오는 것도 지금 식수 그걸로만 해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지 대양산단에 지금 김공장이 들어와갖고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예. 거기에 지금 그 세척수가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가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지금.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그 아까 김공장이 다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다른 업체에서 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암댐이 물을 끌어온다고 했을 때 주암댐에서 물을 그냥 많이 주냐 이 말이죠. 그 대안도 세워야 되고. 아니 트람댐을 목포에서 먹기 전에는요 한평 대동댐을 갖다 썼거든요. 대동지하고 지금 탄진댐 거기서 작은 거 탄진댐 예. 그랬는데 대동댐이 이제 아예 폐지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럼 막연하게 지금 여기 말씀 다 내놓으시는데 나중에 그 대답을 어떻게 하시려고 나중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물도 거예요. 준비를 하시라 그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여간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른바 그 원수 확보라는 물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요. 근데 다른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이게 김 세척해가지고 물을 방류를 할까 하니까 그러면 실은 그 해변에 있는 어촌계가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어촌계가 이게 폐수 방류해가지고 그쪽에서 오류 작업을 못한다 본인들이. 거기 완전히 그래서 적절현상하죠. 뷰가 물 다 내려가요. 이제 그것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러면 이른바 정화시설이라고 하죠. 김공장 대규모 정화시설이 필요한데 그걸 개별 공장들이 다 책임지고 알아서 해. 이것이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다면 공공의 영역에서도 그걸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좀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만한다며. 아 이거 강지훈 회장님 조금만 물어봐 주셔야. 김공장 좀 이따 얘기합시다. 김공장. 목포에 지금 산단이 3개 예. 지금 그 입주율이 다 찼습니까? 입주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양 산단은 다 분양이 100%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여기 산정농공단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산단을 그 알리백 산단 이런 거 그렇죠. 그 개념으로 가야죠. 하겠다 그 말씀.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지금 부지가 평당 얼마나 돼야 됩니까? 지금 한 30만에서 40만 원. 예. 굉장히 싼 편이고, 그럼 싼 편이고요. 아니 지금 대양 산단이 60만 원, 60만 원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대양 근데 산단. 이제 뭐 그런 다 입주가 다 됐고 뭐 앞으로 전망을 봤다고 하시니까 뭐 긍정적인데 제가 예.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수소 경제 선포했을 때 예. 제가 시장군주님들을 만나서 수소 연료전지 그 발전소를 기반으로 한 예. 스마트 시티 이 구상을 제안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참 안 건데 왜 외국 나가 있는 그 국내 기업들이 그걸 보고 리쇼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다시 돌아오고 예. 그게 왜 안 되느냐고 했더니 땅값이 굳이 맞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맞습니다. 못 돌아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제 그 한전에서 그 개통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산단을 그 구성을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때 그 광주 전남 그 타운홀 미팅 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산단 만든다 무조건 공장 다 기업들 다 오는 거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업 수요 조사거든요. 산단 타당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할 때 타당성 조사의 1번이 사실 뭐 접근성도 보고 땅가격도 보는데요. 수요 조사. 자, 우리가 이 공장 부지 만들어서 판다고 했을 때 누가 들어올 것이냐? 아무도 안 들어오겠다. 야, 거기가 무슨 허벌판에 뭐가 있어? 근로자를 구할 수 있나? 전기 요금이 싸나? 고속도로가 가깝나? 이렇게 하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이 접근성이나 환경 검토와 더불어서 실수요 기업이 누가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사실은 그 설계를 하고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분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분양 가격,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들어올 기업이 누군가, 거기에 맞춰서 구획 정리를 할 때 이를테면 신재생 에너지 공장 구역 또는 식품 산업 구역 또는 해상풍력 무슨 소부장 구역 이렇게 해서 구역을 좀 맞춤형으로 우리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전하고 개통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심지어는 뭐 그 사업 진행하려면은 변압기도 뭐 설치해 달라고. 네, 맞습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목포가 인구가 이렇게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20만이 붕괴될 것 같아요, 조만간.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네네. 과연 이제 지금까지 인구 정책을 계속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식단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건데 예. 이 감소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하고. 아니 뭐 감소의 핵심 이유는 예. 인구 감소의 연령층이 고령층이 아니고 청년층이라는 것이 특징인 거고요. 두 번째로 과거의 인구 감소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교육적 원인과 일자리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하나가 더 발생했습니다. 청년층 인구 이탈 중에서 이른바 도시 내 이동. 그래서 목포 무안이 하나로 붙어 있는데요. 남학 신도시와 목포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른바 신도시 개발 과정이 다 남학 오령지구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안군에.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들이 결혼을 하면서 또는 자녀 출산 시기에 남학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전을 해버려요. 그래서 목포 인구, 청년 인구 이동이 과거에는 교육, 일자리에서 타 지역 이주가 많았다면 지금은 도시 내에서 남학 이주가 청년 특징이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갑자기 신안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올해부터 2년 동안 그 2년 동안 시범사업 하겠다 24만 원씩 준다 하니까 갑자기 인구가 막 한 달, 두 달 사이에 신안군으로 어르신들이 막 부부가 빠져나가고 형제가 빠져나가고 그 이유가 뭐냐면 고향이었는데 목포에서 기반으로 살다가 아야야 뭐 준다가냐 주소만 있으면 된다가냐 그러니까 고향집에다가 막 옮겨놓는 그래서 인구 이탈이 청년층 인구 이탈이 남학으로의 이주 그 다음에 중고령층 인구 이탈이 신안으로의 이주 약간 이 특징이 겹쳐져서 인구 그 감소 현상이 좀 심화된 것이 2년 최근의 현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그런 어떤 주변 환경적인 영향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이제 빠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천 같은 경우도 뭐 제조업이 많다든지 그다음에 일자리가 뭐 풍부해서 인구가 이렇게 계속 유지시키면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정규 여건에서 그 정원 도시를 폐광을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만 가도 그 잔디를 깔아놓고 그린웨이라 해가지고 웨이브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무원들도 왔다가 거기 정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해가지고. 예.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규를 시키겠다. 예. 그것도 좋은데 다른 어떤 방안으로 그런 어떤 적구동 남학이나 오름에 없는 것을 여기서 만들어서 이곳에 꼭 정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도 혹시 가지고 있으시고 있는지. 정원 도시면 이제 정원 도시, 아니면 도시에만 물어봐.
아, 이게 그래 이게 중요하신 질문이- 말씀 같아요. 이게 질문이 아니고 지금 소스를 제안을 된 주는 소스를 맞아요.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기 사실은 도시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 1번이 일자리를 찾거나 구하기가 좋고 두 번째로 좀 안전하고 세 번째로 환경이 좋으면 아, 나 이거 살 거야.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나 그리고 퇴직하면 거기야. 나도 고향 갈 거야. 왜? 거기는 기업이 대기업은 없지만 너무 사람들이 좋고 또 환경도 좋아. 그래서 생활하기가 참 좋거든. 이렇게 했을 때 방금 지적해 주신 정주 환경, 도시 정주 환경 개선은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이 도심이 구도심 쇠락 현상이 일어나면 거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빈집이 빈집을 또 만들고 사람이 한 번 이사 가면 더 이사 가게 만들고 해서 구도심일수록 그 좀 더 쇠퇴 징후가 심각한 지역은 귀신 나온다고 하고 밤에 걸어 다니기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 새 아파트로 이사 가야겠어 이럴 정도로 이 도심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포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도심이건 신도시면 예외 없이 이른바 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이 단체장의 산업 과제와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이 정책 과제가 되어 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컨벤션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이스. 네. 그럼 컨벤션 어디에다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과제를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컨벤션 센터는 전남에서는 순천의 국가정원박람회장 안에 그래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고요. 여수가 가장 앞서서 그 엑스포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잘하고 계세요. 근데 전남 서남권은 광주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도청, 도교육청, 도경찰청이라는 3대 핵심 주요 기관이 남하게 있는데 도청과 목포권에 컨벤션이 없기 때문에 주요하거나 또 꼭 필요한 행사를 서남권에서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컨벤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청도 필요하고 교육청도 필요하고 솔직히 우리 시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업도 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정이고요. 컨벤션은 현재는 도교육청이 작년에 교육시설 중에 유휴시설화가 될 수 있는 곳을 기준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수행을 했는데 목포고등학교가 목포여자고등학교하고 통합을 해서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통합 이전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남학으로. 목포고등학교는 역사도 오래되고 또 이 지역에서 명문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초기에 면적도 꽤 넓게 잡아져 있습니다. 10,000평 정도 있거든요. 그 옆에 목포고등학교 옆에 약 15년 정도 비어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청호중학교가 신도심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비어있는 학교 청호중학교가 5,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포 2호 광장 부근, 동부시장 부근에 있는데요. 전남도 교육청에서 두 학교가 통합해서 목포 목록고 통합해서 이설을 하게 되면 이설 후 남는 목포고등학교 부지를 복합 컨벤션 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도와 교육청과 목포시와 인근 주민에게 가장 현실적인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찬성이고 대환영이고 그걸 목포 시비로 지었을 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와 교육청 예산과 시비를 공동으로 묶어서 짓는 방식으로 이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컨벤션 센터를 유치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라고 제가 생각하고 왜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오승희 군수관 때 4년 전에 제가 컨벤션 센터를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걸 제가 어디다 했냐면 3학년 때 저기 사모에다가 그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컨벤션 센터를 만들 때 선박 얘기는 선박 도시 아니냐. 예. 선박인데 선박에 관련된 어떤 세미나라든지 국제회의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여기다 컨벤션 중요한 컨벤션 센터를 해라.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후보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따로 딱 생각해보는 게 고화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고화도에다가 컨벤션 해놓으면 사모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 그 사모 조선에 관련한 것도 써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관광이라든지 이쪽에 인프라에 관련된 것도 써먹을 수 있고 그러면은
고아도는 뭐 꽃당 아니지 않습니까? 뭐 꽃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네.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청우중학교도 그러고 먹고 네, 거기도 예. 그러진다 하지만은 고화도 쪽에요. 네, 고아도 예, 예. 쪽이라는 것이 같이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 있고 목포 재정에도 좋게 할 수 있다는 예. 그 생각이 제가 진짜부터 갖고 있었는데 예. 안 하시더라고요. 우승이 군수.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지금까지 목포가 6대 도시에서 이렇게 쇠락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앞선 우리 목포 시장들 예. 이제 8대 시장까지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목포가 됐는지. 네? 그럼 첫 번째 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이제 좀 잠도 깰 겸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는 건데 다 도토리의 그 밥이에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맞아요. 나 강성희는 이렇게 해서 목포 시민들을 먹여 살리고 네. 이렇게 해서 목포 시민의 미래와 행복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똑부러진 말씀 한마디 저한테 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지금까지 계속 답변을 고생해서 했는데 이렇게 평가절하가 되다 보니까 그 말이 아니고 무슨 그 말? 말이 뭐냐면 예. 이제 말씀하시면서 다 뭐 한 건데 저는 네, 이제 네. 한 사람의 리더가 네네. 20몇만 되는 목포 시민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 지금은. 맞습니다. 예. 알리바바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의 한 명의 리더가 수십만의 종업원을 거리듯이 이제 우리 강성희 시장님의 아이디어로 목포 시민을 좀 나는 어떻게 먹여 살려보겠다. 예. 아까 같이 유치가 아니라 이제는 사실은 인구가 싹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인구 증가 이야기를 지금도 해요. 저희 기자들이. 인구가 전국적으로 5,800만에서 5,200만 줄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 어떻게 할래 그래. 밑돌 빼서 아래 윗돌 맞고 또 빠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파격적인 질문이시네. 역시 예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말씀 드리고요. 이분도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 어떤 구태의연한 어떤 뭔가 잘못됐으면 그에 대해서 한번 딱 부러지게 선배 시장 들고 요거 잘못했다. 나는 그런 사람 안 되겠다. 이런 거라고 어떻게 목포 시민한테 강한 메시지 이걸 그렇죠. 주문한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거침없잖아요. 타운홀 미팅서 이런 거침없는 모습의 리더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흐물흐물해가는 목포에는 또 잠 오는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성을 깨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혼자잖아요. 그래요. 아주 일부러 또 웃음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신 걸로 생각하고요. 저도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의 요체는 무엇일까? 깊은 연구, 두 번째 단호한 실천력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디테일이 강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닮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 기존의 선배 시장님들 엄청나게 노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업 구조를 바꾸는데 인구 감소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은 현실입니다. 왜? 개인의 잘못으로나 개인의 힘으로 인구가 감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경제 지도의 변화와 사회 여건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 선배들이 산업 전략, 인구 전략, 관광 전략 자체가 구조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외부 환경적 시대적 요인이 있었고 그걸 슬기롭게 미래 준비 차원에서 못한 것은 선배들의 한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목포시에서 제일 큰 기업은 목포시청입니다. 1,500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대우받고 또 깨끗하게 일하면 또 칭찬받고 또 노력하면 보상을 받는 자본심을 갖고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당연히 마키아벨리와 같은 탁월한 카리스마도 필요하고 또 세종과 같은 탁월한 도덕 포용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한 사람이 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집단 지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목포시청 1,500명의 직원들이 시민을 섬기면서 또 신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체계를 만들 때
시민을 향해서 더 좋은 정책과 더 좋은 행정 서비스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때 목포시가 침체와 위기의 상황에서 반전의 시간, 활력과 또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진장사 안 하고 이권장사 안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목포시정을 만들겠다. 그것이 가장 큰 내부의 출발점이고 혁신과 도약의 서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공무원 인사 그 시스템, 고가 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려 했었거든요.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분 좋게 우리 후보님께서 시장에 딱 되셔가지고 네. 첫 출근하셨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업무 지시, 첫 업무 지시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걸 해주고 싶으십니까? 첫 업무 지시. 네. 아, 미처 생각하지 못해. 아, 의외의 질문인데요. 좋지 않습니까? 아, 그게 진짜 생각 못했는데요. 네. 딱 와서 다 불러놓고 이제 한마디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방금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대우받고 목포시에 근무하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일상적인 얘기인데요. 아니, 어렵다는 것은 인사고과 시스템을 확실하게 쓴다는. 아니 그렇죠. 신상필벌 원칙을 확실하겠다는 게 지금 그걸 풀어서 말씀하는 거고요. 네.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는 것이 모든 인사의 점이자 끝입니다. 신상필벌. 오늘 지금 이거는요. 그 후보님한테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 것보다는 예. 지금 팁으로 많이 드린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예. 많이 좀 아이고, 준비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청문회 수준인 것 같은데요. 팁을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더 질문. 네. 마지막. 그러세요. 마지막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참아서 그랬어. 네, 저도 오래전에 경기도 의원으로 일해본 적이 있는데요. 마침 이번에 그 목포시장 후보분들을 보니까 네. 박홍준 전 시장 빼고는 세 분이 다 도의원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다가 또 이제 무한반도 통합 이 부분 또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서 네. 이 차별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보님은 이 비슷한 프로필 또 비슷한 공약 속에서 네. 나만의 어떤 그 전략 내지는 뭐 내세워져가는 그 모토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통합 문제 관련해서는 특례시를 정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특례시의 지위와 권한을 주라. 지금까지 6번 실패했는데 정부는 계속 뻔한 거예요. 통합하면 도와줄게. 통합하면 잘 되도록 해줄게.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재명 정부가 광주 전남 통합에 특별시의 지위를 주고 특별시의 권한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4년 동안 5조씩 해서 20조를 주겠다고 했어요. 파격적인 재정 지원, 특별시의 지위, 특별한 권한을 부여해 주겠다. 이렇게 사실은 유도를 해서 특별법까지 지금 이제 곧 최종 본회의만 앞두고 있는데요. 만들었고 그 다음에 통합특별시장을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게 특별시 내에서도 권역별 통합이 정부의 행정대개혁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에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핵심 방법이 3개 시군 이상이 통합을 추진할 경우에 특례시에 맞는 지위와 특례시의 권한을 주라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특례시가 4개 있습니다. 용인, 수원, 창원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넓은 면적이 창원이 마산, 창원, 진해, 마진창 합쳤기 때문에 있는 면적이 있는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데요. 마진창 합진 통합 창원시보다 7배가 큰 것이 목포 무안신안입니다. 통합을 했을 때 면적으로 치면. 그런데 단지 특례시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100만 인구 이상의 특례시를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구 적고 없는 데는 고생해서 통합해가지고 우리 잘해볼라요. 여기는 낙후지역이고 취약지역이니까 국가균형발전에서 관심 좀 가져주고 지원해주세요 하면 아야 거기는 땅만 넓지 가진 것이 없지 않냐. 산업도 없고 해서 미안한데 고생은 좀 더 해주시고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반드시 3개 이상의 시군 통합을 추진할 경우 권역 통합을 추진할 경우에 특례시의 지위와 권한을 주고 파격적인 재건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통합과 관련된 제 주장이고요. 두 번째, 1극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논리인데 광주 전남은 통합해가지고 그러면 광주로 다 쏠림 현상, 빨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 걱정이 이렇게 큽니다. 순천도 그러고 목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서
이 지도자들이 광주 전남을 이끌 특별시의 지도자들은 광주 전남을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삼극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광주는 교육 기반 문화 수도, 순천, 동부, 광양은 산업 기반 경제 수도, 그리고 무안, 목포, 서남권은 AI 에너지 기반 행정 수도로 역할을 해야 된다. 서남권은 동부권보다 경제력이 3분의 1에 불과하고 인구도 훨씬 적습니다. 광주에 비해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산업력, 경제력, 인구력 3대 요소가 이렇게 취약한데 취약 지역을 대충 그냥 말 몇 마디 해갖고 두루뭉술하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행정 수도로, 그다음에 산업 수도로, 그다음에 문화 수도로 이렇게 특징을 명확하게 해서 균형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행정 수도론, 통합 특례 실현. 좀 전에 썰림 현상이라 있지 않습니까? 예. 통합시가 됐을 때 썰림 현상이라고 지금 다 지자체 단체장 엄청 걱정해 버렸어요. 지금 다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왜 저는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왜? 저 걱정되기가 안 돼. 아니 내가 그 썰림 현상이 오게끔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게 무시. 왜 안 돼요? 큰 놈이 때린 뒤 쬐깐 놈 맞아야지. 그 자연이 아,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소리. 못 때리게 만들어야지. 그것을. 못 때린 것이 아니라 봐봐. 현실적인데요. 지금 예? 가장 심각한 게 목포에서 교통이잖아요. 교통 어떻게 하시나요? 광주로 사실은 지금은 공무원들이 도청에 근무하고 교육청 근무하고 경찰청 근무하면 눈치 보면서 출퇴근해요. 방 여기다 얻어놓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통합되면 눈치 볼 일이 0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시도가 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쏠림 현상을 걱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은 지방에 근무하면 반드시 지방의 주소로 갖도록 하는 법이라도 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한다. 이 논리하고 일부 충돌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직자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그 직에 들어왔는데 그냥 거주 이전의 자유, 또 자녀 교육이라는 명분만으로 지나치게 대도시권에 거주해가지고 대수권 쏠림 현상을 방치하고 낮에 얼른 일만 하고 나머지는 다 소위 핵심 도시에서 거점 도시에서 사는 것을 좀 방지하는 노력은 행정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법률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인사 고과를 통해서도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부동산과 교수인데요. 예. 교통이 발달해서 사실 이런 망조가 들었어요. 맞아요. 교통이 발달. 많은 정치인들은 도로 뭐 이렇게 막 하는데요. 정치하고 교통이 막히는 거예요. 목포가 예를 들어서 신안, 무안, 뭐 이쪽에 뭐 영암 이쪽에 거점 정주도시가 못된 이유는 교통이 발달할 게 바로 광주로 가버려요. 안 거치고. 가장 대표적인 이가 벌교가 옛날 인구가 4만 명이었는데요. 지금 8천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옛날에 공을 가려거나 고성을 가려거나 순천서 그리 가려면 무조건 되고 벌교를 들려야 됐죠. 그래서 벌교 애들한테 하도 두드려 맞았고 벌교가 주먹 자랑하지 마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거쳐고 오줌도 안 싸고 가도 돼버려요. 우리 마찬가지 목포도 옛날에 저쪽에서 올라오면 해남 운동을 다 목포를 거쳐서 가야 됐잖아요. 근데 바로 가보니까 얘가 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중앙에서 광역으로 간 도로들만 다 놓고 나머지도 싹 없애버려야 돼요. 둘이. 그래서 그 가져야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과격한 말씀이. 아니, 어떻게 보면 예, 지금 있는 것을 막아보면 안 되지만 응? 맞기는 맞는 해달라고 이게. 아니 근데 이거 단체장들이 머리를 안 쓰고 그냥 있으니까 이거 되는 거죠. 자, 나중에- 슬슬 마무리하시죠. 예, 나중에서 화순과는 뭐 그석점 만들었다고 아니 나주하고 광주 연결했다고 화순하고 광주 연결했다고는 나주 화순은 병신 대표로 자, 마지막으로 목포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목포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평가된 영역도 있습니다. 목포는 인근 시군 또는 전남 도내 어느 도시보다도 SOC 기반이 가장 좋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무역항을 가지고 있고 고속철도를 가지고 있고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공항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SOC 기반 위에 목포시가 인근 서남권과 함께 경제공동체, 생활공동체로서 함께 동반 성장하고 동반 상생하는 광역 서남권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